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곧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리버풀이 영입할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이번 이적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센터백을 일단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리버풀 스쿼드가 머릿수로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풀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리버풀의 센터백이 조금은 불안함이 있다. 어떤 것 때문에? 바로 마티비 시즌아웃을 당했기 때문이죠. 마티비 시즌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에서 센터백으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가 반다이크, 뭐 코나테, 자렐 콴사 이 정도예요. 물론 조고메즈도 비상시에는 센터백을 설 수 있는 선수고 또 뭐 예전에 그랬듯이 뭐 미드필더를 센터백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요. 어쨌든 조고메즈 같은 경우에도 센터백으로 왔을 때 폼이 과연 풀백에서 보여주는 것과 일정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사실 센터백에서 안 좋았다가 풀백에서 좋아진 거기 때문에 다시 센터백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는 상황이고요. 풀백에서 센터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풀백 풀이 좀 좁아지죠. 그래서 센터백을 좀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나테도 언제 다칠지 모르는 선수고 자렐 콴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린 모습이 가끔 보이죠. 전반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그래서 센터백 영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센터백을 잡고 한번 10명을 찾아봤습니다. 10명을 찾아봤는데 기준은 뭐 딱히 없고요. 주로 이제 젊은 선수들 위주로 많이 찾아봤고 이제 리버풀과 링크가 있던 선수도 있고 다른 팀과 있는 선수도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추가로 그냥 링크 안 나는데 좀 이 선수 괜찮겠다 싶어서 찾은 선수도 몇 명 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명 한번 누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안토니우 실버입니다. 현재 SL 벤피카 소속에 있는 선수고 포르투갈 국적의 센터백 또 03년생의 아주 젊은 자렐 콴사랑 동갑인 선수인데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또 많은 빅클럽들과 링크가 난 선수고 리버풀과도 어쨌든 링크가 났었죠. 일단은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는 후뱅 디아스도 맨시티에서 있기 전에 벤피카에서 넘어왔잖아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EPL로 만약에 넘어온다면 디아스와 비슷한 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빌드업도 좋고 발밑도 꽤 부드러운 편이고 수비적인 부분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은 참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리버풀이 영입을 할까죠. 당장 필요한 선수가 물론 주전급 약간 코나테와 경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면 좋겠지만은 당장 실바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로 온다면은 가격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주전으로 써야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스쿼드 플랜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은 리버풀이 원하는 인재상과는 떨어지는 선수다. 물론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합격점이지만 리버풀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라는 점에서 현실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축구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실바를 뽑아봤습니다. 다음 곤살로 이나시우 선수입니다. 아마 리버풀과 가장 진하게 연결이 됐던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스포르팅 소속이고요.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국적의 01년생 그래도 꽤 젊은 센터백입니다. 현재 스포르팅의 왼발 센터백이기 때문에 왼쪽 스토퍼를 맡고 있고요. 스포르팅이 3백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밑도 좋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제가 지금 뽑은 선수들은 대부분 발밑이 좋고 부드럽고 속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나시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것들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공중볼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신체 조건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이나시오 역시도 레프트백으로 좀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속도를 지니고 있고 수비적인 지능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문제가 있다면 역시 공중볼 경합이 아쉽다라는 것. 그리고 앞서서 말했지만 스포르팅이 3백을 사용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나시오는 그 중에서도 스토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4백 체제에서 어떻게 활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죠. 물론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 3백이든 4백이든 다 잘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검증된 선수가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할 수 있다. 너무 도박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스토퍼면은 앞으로 튀어나가는 수비를 즐겨 하는데 그러다 보면 뒷공간을 너무 크게 허용할 수도 있고 또 특히 반다이크가 왼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나시우가 물론 왼발잡이지만 오른쪽에서 뛰었을 경우 아놀드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더 그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걸립니다. 아무튼 그래도 가격도 사실 이번 여름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바이아웃이 좀 올라갔어요. 6천만 유로 정도로. 그래서 많이 비합리적인 영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나시오였고요. 다음은 피에로 인카피에 선수입니다. 레버쿠젠 선수고 남미 에콰도르 소속입니다. 그리고 02년생 마찬가지로 되게 젊은 선수고요. 뭐 레버쿠젠 또 인카피에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되게 좋은 선수고요. 아스날과 특히 유독 진하게 링크가 되었었던 왼발잡이 선수입니다. 지금은 사실 주전에서 좀 밀려난 느낌이 있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지금 뭐 조나단 타나 탑소바 이런 선수들이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은 인카피에가 주전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분데스리가 경기 봤을 때 지난 시즌이긴 하지만 윙백으로 뛰었었거든요 인카피에가. 근데 윙백에서 사실 뭐 두드러지게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기용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빠르고 이제 능력이 있다. 02년생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준주전으로 활약을 했다라는 것에서 그리고 또 이번 시즌 레버쿠젠이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주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팀에서도 준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되게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장점은 앞서 소개해드린 선수들이랑 비슷합니다. 결은 비슷하고 단점 역시도 결은 비슷합니다. 네, 184cm 키만 봐도 되게 공중볼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리버풀의 센터백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공중볼 경합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조엘 마팁이 최장신이기 때문에 그 친구야 말할 것도 없고 반다이크, 코나테, 자렐 콴사 뭐 제가 블로그에 계속 글을 적습니다마는 기록 스탯 같은 걸 보면은 항상 경기 내 최다 공중경합 성공한 선수가 코나테 아닌 콴사예요. 뭐 반다이크 물론 잘하는 선수입니다마는 그쪽으로 많이 공이 안 가기 때문에 보면은 진짜 이 선수들 너무 공중볼 경합이 좋은데 갑자기 공중볼 경합이 좋지 않은 선수가 왔을 때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조고메즈가 한창 안 좋을 때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수비가. 네,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카피에 근데 아마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팔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가지고 아스날이나 뭐 다른 팀들이 물러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뭐 어쨌든 리버풀이 계속해서 왼발 센터백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인카피에가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 뭐 잠깐 링크가 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인카피에 또 뽑아봤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네, 라두 드라구신입니다. 제노아 소속이고요. 루마니아 국적의 또 젊은 02년생 센터백입니다. 뭐 드라구신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토트넘과 진하게 링크가 되어 있는 선수고 이제 되게 유벤투스 소속이었었죠. 유스 때. 네, 그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다만 기회를 많이 못 잡았죠. 워낙 유벤투스가 센터백 명가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또 그렇게 여유 있는 스쿼드 운영이 가능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라고신이 기회를 찾아서 결국 임대를 떠났다가 제노아에 안착을 했습니다. 피지컬은 굉장히 좋아요. 191cm 80kg이면은 뭐 이 정도면은 합격점이고 실제로 경기 안에서도 피지컬로 상대 공격수들을 압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주력도 좋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다만 빌드업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리버풀의 센터백은 롱볼이 좀 디폴트이기 때문에 롱볼 능력이 좋아야 되는 게 근데 드라고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니고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수비적인 능력은 굉장히 좋다. 이게 또 드라고신의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적료도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버풀이 뭐 정말 정 급하다면은
영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되면 토트넘이랑 척을 치겠지만은 드라고시는 한번 뽑아봤고요. 다음 장클레아 토디보입니다. 니스 소속이고요. 프랑스 국적의 센터백이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선수 중 최고령입니다. 99년생 24살의 선수입니다. 뭐 토디보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트넘과 링크가 계속해서 지금 있고요. 그리고 아마 바르셀로나 에 잠깐 있었던 걸로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니스에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리그1 경기를 봤어요. 리그1 경기를 봤는데 니스 경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돋보였던 선수가 바로 토디보였습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은 이제 니스에서 되게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고 니스가 지금 리그1 2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토디보가 기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디보는 일단 발밑이 되게 좋죠. 바르셀로나 센터백이려면은 발밑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토디보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바르셀로나로 영입이 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만큼 좋은데 사실 이 친구가 글쎄요 피지컬을 이용한 플레이에 그렇게 능한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발 빠르고 다 좋지만은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선수 같다. 그래서 피지컬을 이용한 플레이, 뭐 예를 들면 공중볼 경합도 그중 하나겠고요. 몸싸움 이런 것들에서도 조금은 이 친구가 신체 스펙에 비해서는 아쉽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장부상도 좀 꽤 있는 선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토디보가 아쉽지만은 어쨌든 앞서서 계속 말하지만은 리버풀이 지금 필요한 거는 주전급 센터백보다는 좀 약간 준주전급 그러면서도 코나테랑은 좀 경쟁해 줄 수도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 주는 게 좀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디보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토디보를 뽑아봤습니다. 다음 로이드 켈리입니다. 본머스 소속이고요.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 98년생 입니다. 다시 또 최고령 갱신했습니다. 켈리는 사실 리버풀이랑 되게 예전에 링크가 났었던 선수죠. 왼발잡이 센터백. 그때는 이제 풀백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링크가 났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본머스에 일단 뛰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되게 발이 빠른 선수입니다. 뭐 아주 빠르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풀백까지 봤을 정도로 빠른 선수고 또 이제 빌드업도 괜찮은 선수예요. 본머스에서 나름 좋은 선수를 뽑으라 하면은 또 로이드 켈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또 어쨌든 로이드 켈리는 잔부상이 꽤 많고 발이 빠르긴 한데 주력이 빠른데 민첩성은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움직임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왼발잡이 센터백, 풀백도 가능하고 멀티 자원 이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인 카드고 무엇보다 로이드 켈리가 지금 올해까지 그러니까 이번 시즌까지가 로이드 켈리의 계약 기간입니다. 그 뜻은 본머스는 이 선수를 빨리 팔아야 된다. 이 선수가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면은 물론 지금 같은 리그 내에 있기 때문에 리버풀과 본머스가 FA로 영입을 하려면은 3월 말인가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이제 타 리그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가능한데 보스만 룰에 의해서 근데 일단 켈리는 그렇고 이제 다만 대신에 뭐 겨울에 영입을 하려고 한다면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또 홈그라운 자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또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전부터 일단 리버풀이 출시를 했던 만큼 켈리에 대한 가능성? 저는 생각보다 꽤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만약 리버풀이 센터백을 영입을 하려고 한다면 켈리도 아마 후보군에 높은 확률로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막상스 라크루아 선수입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뛰고 있고요. 프랑스 국적의 선수입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많죠. 00년생 선수고요. 190cm, 88kg의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라크루아도 리버풀과 잠깐 링크가 났었고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반더벤 얘기가 나오면서 라크루아도 같이 좀 조명을 받았죠. 뭐 반더벤과 비슷한 약간 유형의 선수입니다. 되게 발 빠르고 빌드업도 괜찮게 하고 여러모로 좋은 육각형 그리고 있는 선수인데 다만 이 선수가 공중볼에 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190cm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말고는 지금 반더벤이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토트넘에서 핵심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봤을 때 라크루아도 저는 충분히 EPL 와서 적응할 수 있고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반더벤 저번에 보니까 진짜 빨랐고 EPL에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겉으로 보면 좀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몸싸움에서도 막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라크루아도 되게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더벤이 토트넘으로 넘어온 이적액을 생각했을 때 라크루아도 비슷할 건데 그걸 생각해보면 또 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표를 지니고 있는 선수다. 가지고 있는 툴에 비해 지금 이적 시장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크루아 저는 라크루아도 뭐 나쁘지 않은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도 아마 리버풀이 계속해서 리스트에는 올려두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또 클롭 감독이랑 저기 슈마트케 단장이 독일에서 넘어온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분데스리가 그래서 맨날 분데스리가 링크가 주로 뜨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데스리가의 좀 좋은 센터백 중에서도 좀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라크루아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조렐 하토라고 하는 아약스의 초신성 센터백입니다. 네덜란드 국적이고요. 생년월일 06년생입니다. 06년생. 17살이고요. 신체는 182cm에 76kg인데 아마 지금 더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왼발잡이고요. 네, 되게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고 서드 캡틴입니다. 아약스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뭐 장악력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가 빌드업도 잘 하고 특히 수비 리딩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성인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앞으로 성장을 했을 때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에서 조렐 하토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미 뭐 많은 선수들, 그러니까 이미 많은 클럽들이 하토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아약스가 이런 선수를 그냥 보내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포세이를 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토 왼발잡이 또 센터백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원하는 인재상과 너무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되게 어린 선수라서 키가 작지만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은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바이세티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커티스 존스도 한 2년 전까지는 좀 성장통을 겪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한 4년, 한 3, 4년 뒤에는 키가 갑자기 확 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신체 스펙을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토의 포텐셜을 생각한다면은 영입할 수 있을 때 빨리 영입해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올라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아무튼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이를 생각했을 때 반다이크가 좀 어떻게 꺾일 때쯤에는 하토가 그래도 20대 초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이 차이를 생각했을 때 그때 다시 노려봐도 저는 괜찮은 선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토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이 선수가 네덜란드 국적인 만큼 차기 반다이크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망주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은 관찰만 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좋겠다. 리버풀이 이 선수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일단 하토를 명단에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레니 요로라고 하는 지금 릴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05년생 마찬가지로 하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토랑 한 살 차이죠? 네, 프랑스 선수고 근데 스펙 보세요. 신체 스펙 190cm에 80kg입니다. 아주 신체가 이렇게만 보면은 그래도 꽤 완성이 된 선수로 보이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막 그렇게 근육질의 그런 건 아니고 아직은 좀 더 키워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릴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빠르고 수비 잘하고 또 빌드업도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 요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콴사보다 2살이나 더 어리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은 조금 베테랑, 그러니까 노련미가 보이는 플레이를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경험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 선수를 보면서 약간 생긴 것도 그렇고 이 신체 앞으로 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 약간 축구 선수 치고 센터백 치고는 가느다란 느낌을 주는 이걸 보면서 이 선수가 진짜 마티입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선수 뭐 나름 나중에 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고요. 요로 역시도
네, 릴이 예전에 리버풀이 한창 이제 센터백 줄부상이라서 고생할 때 지금 뉴캐슬에서 뛰고 있는 스벤 보트만이라고 하는 선수를 노렸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보트만이 릴 소속이었는데 릴이 그때 재정이 좋지 않아서 되게 싼 값에 보트만을 팔려고 했었고 리버풀도 이 정도면 괜찮겠네 싶었어요. 아마 1000하고도 한 몇백만 파운드 유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릴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레니오로 같은 선수들도 리버풀이 되게 합리적인 가격 보다도 더 합리적인 가격 안에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로를 더 뽑은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로 되게 매력적인 카드고 하토랑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더 매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리스트업을 해놓고 천천히 관찰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스망 디오망드라고 하는 스포팅 소속의 센터백을 또 뽑아봤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국적의 선수고요. 03년생의 어린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콴사랑 동갑이고요. 신체는 190cm에다가 88kg인가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적지 못했는데 일단은 앞서서 이나시오 얘기를 했었고 근데 또 이나시오랑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우스망 디오망드라고 하는 선수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나시오보다는 2살 정도 더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플레이가 좋은 선수다. 피지컬도 콴사가 그랬듯이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속도 빠릅니다. 빌드업 좋아요. 수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나시오보다도 디오망드의 폼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네 최근에는 좋진 못하더라고요. 네 평점이 이렇게 좋진 못한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진 툴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3백에서 우측 스토퍼를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나시오랑 좀 비슷한 단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공중볼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190cm이기 때문에 잘 딸 것 같은데 어쨌든 스토퍼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포백이 됐을 때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모른다. 또 어쨌든 3백보다는 포백일 때 앞으로 튀어나가는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더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디오망드라는 선수가 아직 어린 이 선수가 3백에서 포백으로 변환됐을 때 그거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유연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융통성 있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 또 코트디부아르 국적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아마 가야 되겠죠. 당장 이번 대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디오망드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젊고 하기 때문에 이나시우가 6천만 유로기 때문에 이나시우를 긁어볼 바엔 뭐 디오망드 바이아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오망드를 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좋은 선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컵튜브 선정 리버풀이 영입할 만한 센터백 10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리버풀이 영입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 안 할 것 같거든요. 원래도 리버풀이 좀 소극적이긴 했습니다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안에서 또 영입이 이뤄진다면 센터백 영입이 이뤄진다면은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다른 포지션은 다루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굳이 리버풀이 영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은 일단 리버풀이 지금 리그도 병행하고 있고 우승 경쟁하고 있죠. 1위고 그리고 유로파 리그 또 해야 되고 3월달부터 FA컵 1월달부터 해야죠. 카라바오컵 지금 4강에 올라가 있죠. 지금 4개 대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1-22 시즌이랑 약간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그러려면 스쿼드가 좀 두꺼워야 그래도 시즌 후반까지 힘을 잘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고 또 다음 시즌도 지난 시즌 같은 꼴이 안 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센터백 이렇게 두면은 좀 힘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또 티아고 돌아오고 바이세티치 돌아온다면 중원도 괜찮아지고 공격진도 이제 좋다 돌아왔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스쿼드 운영이 가능할 거고요. 뭐 당장 1월에 살라가 떠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마팁이 아예 이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FA가 될 예정이고요. 센터백이 필요하다 해서 센터백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센터백 혹시 추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센터백 혹은 좀 관심 있는 센터백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군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